앵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이슈를 저희는 준비를 해드렸고요. 네. 먼저 첫 번째부터 열어주시죠. 바로 물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적당한 CPI입니다. 시장 예상만큼 딱 나왔습니다. 헤드라인 CPI는 6.5%를 예상했는데 딱 6.5% 네. 나왔고요. 그래도 이제 전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0.1% 더 둔화됐다는 점에 시장은 좀 환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어 CPI는 5.7% 나왔습니다. 2021년 이후, 그러니까 2021년 11월 이후에 최저치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의 완연한 하락세를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서비스와 쉘터, 그러니까 주거 비용은 여전히 CPI가 7%대, 그 세부 항목에서는 7%대 상승이 나타나니까 아직은 물가 하락을 좀 이렇게 반길 수만은 없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저번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조사하고 있는 신규 세입자 임대료 지수는 이미 지난 하반기부터 꺾여 내려왔다. 그리고 후행적으로 이제 전체 주거 비용에도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그 해석이 시장에서는 또 유입이 되면서, 주거 비용이 지금 안 꺾였는데도 이 정도라면 주거 비용이 앞으로 더 꺾인다면 물가는 더 완연한 하락세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시각이 유입된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시각과 함께 또 골디락스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저희 네. 두 번째 이슈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이 골디락스, 제가 한번 얘기를 해서 기억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다가온 골디락스라고 제가 한번 다시 이 골디락스라는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골디락스라는 단어를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한 스프잖아요. 뜨뜻미지근한 스프는 먹기가 좋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적당한 상태의 경제 수준을 말하는데, 이 골디락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경제는 좋은데 물가는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좋아하는 포인트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스팟으로 보면 6%대의 물가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주거 비용이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낮아진다면 5%, 경우에 따라서는 상반기 지나가게 되면 4에서 3%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어제 함께 발표된 신규 실업 청구 수당 건수, 매주마다 미국의 고용의 컨디션을 체크할 수 있는 지표가 나왔는데요. 예상치인 21만 5천 건보다도 더 내려간 20만 5천 건, 전주에 20만 6천 건보다도 내려갔어요. 만약에 시장이 악재를 해석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주목을 했을 거예요. 왜? 고용이 이렇게 좋으면 연준은 긴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텐데, 오히려 이 2월 초에 있는 FOMC에서는 25bp를 올릴 것이다라는 의견이 90%를 훌쩍 넘어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물가가 확연히 내려온 상황이고, 고용은 이 팬데믹 구간에서 발생했던 그 대규모 실업 사태, 리오프닝과 관련된 섹터의 고용이 올라가는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약간 시장이 이제는 너무 가격이 싸져 있기 때문에 호재에는 반응을 하고, 악재성 재료나 악재로 어떻게 순환적인 논리로 갈 수 있는 부분에는 조금은 주목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은 조금 더 좋은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을 해나가고 방향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슈도 체크해보죠. 이 모든 게 사실은 긴축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머징이나 전체 시장에서는 이 달러화가 중요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약달러 시대, 우리가 작년까지는 킹달러, 울트라 달러까지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 달러 이외의 자산이 어떤 자산들이 수익을 더 많이 줄까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식시장 내지는 전체 자산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400을 앞두고 좀 주춤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유럽 주가를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유럽 주가요, 신고가에 거의 근접했어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으로 망한다라는 유럽이 지금 신고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뉴스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로화가 패러티까지 갔을 때 유럽의 기업들은 얼마나 환효과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따뜻한 겨울도 오고 중국도 리오프닝이 되는 데다가 이 유럽의 기업들은 사실은 굉장히 퀄리티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수출 모멘텀을 타고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로 닥스, 영국, 프랑스 지수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야, 이렇게 유로화 안 좋으면 명품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루이비통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맞았던 거죠. 신고가를 가고 있는 거고, 이거를 한국이나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산해 보면 한국도 1,450원까지 갔었던 수출이 원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원화 모멘텀이 이제 올해 1분기, 2분기에 뒤늦게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 지나가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더불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골디락스, 즉 고용은 좋은데 물가가 내려오게 되면 실질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의 강도가 점점점 누적적으로 나타날 시기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2,350에서 좀 주춤되는 주가라 하더라도 여전히 가격은 매력적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대형주가 그래도 2,450, 2,500까지도 올려놓고 또 중소형주가 순환되는, 그래서 작년에는 계단식 하락과 킹달러의 시대였다면 올해는 계단식 상승과 약달러 시대가 도래하고 시작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은 CPI 발표 이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